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5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 서울청년유니온에서 진행한 분쟁 등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유니온센터 자문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백우연님과 서울청유에서 운영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세기 조합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두 분 다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신가요? 슬기님은 아까 그냥 살짝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영화 하고 싶어 하셨던 영화를 좀 단편을 어느 정도 마치신 것 같아요. 네, 저 그 단편 영화 찍는 수업이 있어서 여름부터 겨울까지 듣고 이제 촬영 마무리하고 수업 다 끝났고요. 이제 편집을 틈틈이 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동기들하고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이제 연말에는 이제 운영팀 활동을 재개를 하고 제가 또 활동을 또 많이 못했기 때문에 촬영 기간 동안 그래서 활동을 재개를 하고 그렇게 연말 좀 서울 청년하고 마무리 잘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울 청년 유니온 운영팀으로 이제 조합원님들이 비상근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그 분들이랑 같이 또 송년회랑 12월에 남은 행사들이 몇 개 있죠. 송년회랑 해서 몇 개 사업을 또 같이 기획하고 또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연님은 요즘에 사건을 많이 맡고 계신가요? 네, 너무 바빠 보이시는데. 사건도 하고 있고, 사실 노무사의 삶은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렇게 굴러갑니다. 근데 법이 바뀌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연말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있거나 이런 식인데요. 사실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 회사를 새로 이제 동료 노무사님들이랑 같이 회사를 설립하신 거죠? 네, 노무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노무법인에 이제 제가 대표고, 이제 독립을 한 거죠, 노무사로서.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최근에 그 SNS로 갑자기 그냥 여행을 바다로 그냥 갑자기 떠나버리는 걸 봤는데 아주 법인 설립한 맛이 난다고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주라서 근로시간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남들 일하는 시간에 차 끌고 나가서 놀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얻었다. 네, 그렇지만 남들이 일 안 할 때 일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책임도 그만큼 또 많이 져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과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있길래 이렇게 따로 2편으로 준비를 했는지 만나볼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든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뒤풀이 겸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자리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두 분이 꽤 긍정적인, 되게 밝은
꽤 밝은 표정으로 이제 그때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받았을 때 좀 충격이 더 컸던 것도 동시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호이 때 신문을 가셔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슬기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지방노동위원회 가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일에, 그러니까 신문회의가 끝난 당일에 끝나자마자 치리님, 제재님, 그리고 저, 슬기님, 그 네 명이서 네, 담소를 나누면서 어땠는지 이제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아까 그 전 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위원회는 빠른 구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과를 그날 오후 8시에 문자로 알려줍니다. 굉장히 그 첨단 시스템이죠. 그래서 문자로 알려주는데 그 문자를 받기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 쫄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쫄리는 시간을 다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보냈던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자제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질문 가운데 회사가 찔려 할 만한 내용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회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도 좀 뭐 특별히 증거도 없이 뭐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오갔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오면서 신청이셨던 슬기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노동위원회 사건을 이래저래 맡아봤을 때 결론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결론을 정해놨는데 어느 한쪽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질 때 지는 쪽한테 좀 미안하니까 달래주는 의미로 좀 좋은 말을 해주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질문이 훨씬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기대를 품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질문은 분명히 우리한테 유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왔었어요. 근데 또 긍정적으로 말했던 이유 중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사용자 쪽에서 답변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답변하면 불리할 텐데 싶은 답변을 사용자 쪽에서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렇게 우리한테 유리한 질문을 했고 저렇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질문으로 답변을 했으면은 우리한테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돼서 담소를 나누면서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물론 우울하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자리에 또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희한테도 여쭤보셨어요. 같이 가시겠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저희는 사실 가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사측에서 청년 유니온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많았어서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따로 이제 사무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뒤풀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죠. 네, 슬기님은 어떠셨어요? 신문회의 과정 자체는 사실 거기서도 사측이 많이 혼났죠. 많이 혼났었고 위원들한테 많이 혼났었고 저희한테 이제 뜨문뜨문 뭐 던지는 질문들 이런 거만 있었고 저희한테 뭐 그렇게 크게 불리한 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들은 또 잘 넘어가기도 했었고 저희가 뭐 이따 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제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거를 일단 인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당해고에 대한 뭐 제대로 된 요건이 있느냐 요거를 이제 다투는 게 저희한테 이제 중요했는데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걸 뭐 회사 측에서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스무스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여러 면에서 이제 당시 신문회의 분위기나 이런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결과는 이제 사측이 이긴 걸로 나와 버렸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졌던 게, 별로 제가 반응을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판정문에 보면 불리하게 나온 경우가 꽤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문회의 하고 와서 사실 그 신문회의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냐면 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질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졌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낙담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뭐 중노위도 있기도 하고, 저희가 뭐 인권위원회나 다른 데를 통해서 또 그 분쟁 대응 준비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진노위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로서는 그렇게 크게 낙담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대응팀 동료분들이 너무나 크게 낙담하는 모습이, 왜냐면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노무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신나게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재님하고 치리님이 이제 굉장히 낙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보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계속 힘들게 싸웠는데 이렇게 처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상황 자체를 걱정을 했었어요. 이거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도. 노무사님 이거 저희 끝나고 이거 파티룸을 잡았던데 알고 계셨냐? 그러니까 이게 노무사님도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뒤풀이할 장소를 잡다 보니까 파티룸이 잡힌 거긴 한데, 저도 이제 행사 같은 걸 이제 같이 많이 짜봤으니까 운영팀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좀 그랬죠. 저는 이제 지는 상황이 될 때 이게 분위기가 얼마나 다운될까, 그거를 사실 처음부터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리고 또 집에 갈 때 또 제재님하고 저하고 방향이 같아가지고 제재님하고 같이 가는데, 제재님이 그 낙담한 상황에서 저를 위로를 해주려고 막 사탕을 꺼내서 막 주고 막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뭐 결국에는 중노위 때 이제 다 역전이 됐죠. 진노위 때는 그랬습니다. 아니, 저희는 사실 이게 진노위 때 싸움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노동자 개인이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하라고 하는 거지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서, 중노위까지는 슬기님이 한테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노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결과라니 정말 너무 속상하다 했었던 거죠. 그리고 뭐 파티룸은 들어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파티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공간 대관은 그랬었다. 그래서 이후에 결과 보고에서도 뭐 슬기님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제 다시 그 신청을 넣기까지 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청류에서도 어떤 걸 기준으로 가냐 마냐를 결정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때의 고민 지점이랑 또 각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진노위에서 그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지고 나서 그 판정문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 판정문은 그런 내용으로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지만, 그 정말 저를 이제 분노하게 했던 내용은, 제가 그 계약 만료 당한 분들의 이제 진술서 확인서를 받아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사측에서 모함하고 뭐 악의적인 내용 쓴 것들을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을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인을 받아서 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진호의 판정문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이거는 계약 만료 당한 그 노동자들의 그 확인서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그 다니고 있는 그 사측이 이제 받아온, 그러니까 저에 대한 모함하고 그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진술서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에서는 제가 진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결과적으로 저희가 중노회를 이겼으니까 이제 이분들도 저하고 같이 부당해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다 다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그 증언조차도 묵살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이제 여러 그 판정문 중에서도 화가 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중노위를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청년유니온의 모든 활동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조합원 당사자의 의사를 원래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저한테도 이제 중노위 가기 전에 이제 대응팀이나 이제 노무사님이나 말씀하셨던 게, 이제 본인의 의지나 판단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 중노위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물론 뭐 중노위 가기 전에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는 다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은 이제 주변에서 여러 분들이 해주셨고, 이제 뭐 대응팀 포함해서 이제 뭐 노무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그 저한테 이제 말씀해주는 뉘앙스나 이런 거 들어봐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그 느꼈었는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전날까지 뭐 며칠 날까지 이제 결정을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이제 대응팀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전날까지 고민을 거듭했죠. 고민을 거듭하다가 제가 진짜 안 되겠어가지고 썼어요. 글로 이거를 써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심리치료 받을 때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받았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는 데서 이제 갈팡질팡 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배웠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졌을 때, 가서 뭐 졌을 때 이겼을 때를 나눠서 뭐 장점하고 단점을 제가 뭐 다 써가지고, 이겼을 때는 어차피 이기는 걸로 좋은 거니까 그거는 생각 안 했고, 졌을 때하고 그냥 이대로 갔을 때 뭐 그런 걸로 케이스를 나눠서 뭐 장점하고 단점을 이제 다 쓰고, 장점하고 단점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이게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프로세스가 그걸 제가 했었어요. 그걸 제가 했는데,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이대로 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장점 단점을 써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이제 제일 걸렸던 거는 저하고 이제 같은 입장에 처한 노동자들이 저항을 못한다. 이제 그 진노회에서 나왔던 그 말도 안 되는 판정, 그 뭐 아무리 그 뭐 집단내부 신고를 하고 계약만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인사평가는 뭐 이제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다른 노동자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이제 넘길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게 잘 걸리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노동 분쟁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 있어서 끝까지 뭔가를 다 해보는 거하고 도중에 멈추는 거는 좀 저한테 차이가 커 보였고, 그러니까 도중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 후회를 해도 나중에 그러니까 다 해보고 후회를 하는 것과 다 해보지 않고 후회를 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고, 근데 사실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이게 실업급여가 안 그래도 그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뭐 그렇게 써놔가지고 그 실업급여 액수가 적었던 데다가, 그리고 실업급여가 이제 끊기고 저도 이제 뭐 여러모로 그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안 하면은 뭐 나중에 제 마음속에 후회가 남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대응팀 쪽에서는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고민 지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노위를 가는 것에 있어서. 뭐 특별히 제가 고민할 지점은 저는 진짜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반드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사건을 진행하는 노동자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한 점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제가 대리인이자 조력자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뭔가를 고민해서 결정 내리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른다가 제 입장이라서 저는 뭐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고, 다만 객관적 사실로 이미 드러난 중노위에서 판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팩트거든요. 이미 수많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고, 그렇다라는 점에서 승산이 사실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 지점은 인지하되,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쉽다면 그럼 가는 거고, 그래도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다 싶으면은 스탑하는 거다라는 이제 정보값을 저는 제공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팩트가 뭐 이렇게 유리하게 말씀을 드릴 상황이 없다 보니 거의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또 결심을 해주셔서 가면서 제 고민이라면 뭐 그런 거였겠네요. 이미 나온 어떤 결과를 뒤집으려면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법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타나거나 뭐 증거가 나타나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는 낼 만큼 다 냈고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이미 진호의 선에서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난 이후에는 저는 계속 그것만 고민했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거를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 참고로 그 회사에서는 중노위에서도 몇 가지 증거를 제출했어요. 물론 제출한 증거가 대다수는 근로자 확인서였습니다. 쓰라고 해서 썼겠죠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하여튼간 근데 저희는 또 추가로 낼 만한 그 확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논리를 좀 더 구성해서 이거를 진호위의 초심 판정을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중노위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노위로 넘어가셔서 그 진행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으로 쓰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이거는 이제 진짜 그 진흙탕 싸움이다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도 아주 자극적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첫 이유서 작성하실 때 아주 자극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분께서 좀 포커스를 뒀던 중노위를 진행하면서 포커스를 뒀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회사가 말을 바꿨다라는 점을 좀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결과 발표회 때도 발제문에다가도 쓰고 설명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다른 갱신 기대권 사건도 해봤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해봤어요. 근데 갱신 기대권 싸움을 하려면 회사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의 인사평가가 합당했다, 객관성, 공정성, 뭐 합리성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당한 것이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러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되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요. 근데 이번 사건의 회사는 진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 할 만한 기준도 없고 그냥 한 것 같아요. 진짜 보면. 그러니까 내는 자료를 봐도 뭐 엉성했어요. 처음부터도. 그래서 사실 진호위 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지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인사평가 자체를 너무 엉성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를 갱신 거절한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먹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진호위가 안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얘는 진짜 이상하게 했다. 그리고 기준도 없었고 기준이라고 말했던 걸 오히려 계속 번복했다. 그러니까 더 개판 아니냐. 얘네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인사평가가 합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다라는 거를 아주 있는 힘껏 들이박았고요. 그리고 이건 TMI지만 제가 그때 당시 법정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거에 좀 심취해 있었거든요. 로스쿨인가요? 로스쿨이라는 김명림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제가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때 하필 그걸 봤고 굉장히 좀 심취해 있는 상태여서 그 김명민 배우가 그 이제 피고로 법정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 좀 영감을 얻어서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메모장에다가 메모해놨어요. 저거 써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오마주된 문장이 재심 이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중노의 녹취록을 좀 봤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위기, 뉘앙스가 반영이 된 건지 굉장히 통쾌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 얘기를 막 듣고서 저희 서희 팀장님이 로스쿨을 정말 재밌게 보셨고 주변에 홍보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희 팀장님한테 로스쿨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기가 더 드라마다. 했더니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오늘 서희 팀장님도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 슬기님은 어떻게 좀 포커스를 두셨을까요? 사실 중노위 가기 전에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유니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일단 그 회사 쪽에서 인사평가 관련해서 좀 명백하게 오류인 부분들이 사실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평가 기간이 아예 아닌데 그거를 평가 기준에 넣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평가 기간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그 점수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거를 점수에 넣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평가가 아예 끝나고 저는 이제 계약 만료 이제 통보 받기 직전이라거나 그럴 때 사항을 가지고 또 제가 지시 불이행을 했거나 그것도 이제 팩트가 아닌 부분들 그래가지고 점수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퇴사하고 나서 노동위원회 이제 사건이 되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긁어 모아서 잘못한 걸 다 때려 박다 보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걸 날짜를 보면서 걸렀어야 되는데 이제 사측에서 그런 꼼꼼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신경 썼던 거는 이제 안에 있던 동료들한테 좀 확인서를 좀 받아보자. 지금 밖에 있는 동료들 거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안에 있는 동료들이 아무리 저랑 가깝게 지냈다고 해도 사측에 이제 반기를 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찍히기도 쉽고 찍히기 쉬운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5명을 이제 직장 내괴롭힘 신고하고 이랬다고 내보내버린 상황이니까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서슬퍼른 칼날처럼 다가왔을 텐데 저를 이제 돕는 확인서를 써준다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동료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차일 피일 막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이제 동료 측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난색을 표할 때 제가 더 부탁하기도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더 매달려야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확인서를 받고 이게 하는 게 이게 노동위원회 과정에서 하는 게 좀 너무 노동자 쪽에 불리하게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지금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측에서는 사실 조금만 회유하고 압박을 해도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받기가 너무 쉬운 거고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외부인이고 그러니까 다들 직장 생활 해보셨으면 이제 알겠지만 안에서 같이 일할 때는 엄청 친했던 사람도 직장 그만두는 순간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잖아요. 나중에 가끔씩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또 회사하고 또 저처럼 이제 싸우고 나가는 사람이면 또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확인서를 이제 받는 거는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리고 진호위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저는 거의 다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진호위에서 뭐 주장했던 것 중에 이제 잘 먹힐 만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어필하는 걸로 노무사님은 그 뭐 이유서를 쓰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확인서 같은 거를 새로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진노위에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싶었던 걸 진짜 전부 다 해서 갖고 갔었는데 중노위에서는 거의 안 됐었어요. 거의 안 됐었는데 그래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기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진노위 때 그 열심히 준비했던 게 결국 중노위 가서 그 중노위 때 이제 새롭게 정리한 것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결국에는 그때 포텐이 터졌던 게 아닌가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그 중노위 그 신문회의 갈 때까지는 사실 준비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하고 갔었어요. 네. 그 혹시 저희 그 내부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확인서를 요청드렸던 분들한테 이겼다는 뭐 말을 했다던가 아니면 축하 인사를 들었다던가 뭐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연락을 따로? 제가 또 이게 중노위 결과 나왔을 때는 제가 단편 영화 찍는 수업을 듣고 있을 때라 굉장히 바빠가지고 연락을 뭐 따로 뭐 돌리고 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소장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직장 괴롭힘 가해졌던 소장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있었던 이제 현장은 환경이 좋아진 게 이제 맞고 뭐 그랬었습니다. 어떻게든 진짜 뭐 도움이 됐고 또 축하 인사를 들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중노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연님이 제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난 목소리로 중노위 썰을 풀어주신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옆에서 저도 같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건 진짜 로스쿨이다. 로스쿨 안 봤지만 법정 드라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합원들과 나눠보고 싶은데 좀 인상 깊은 구절 같은 거라던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팟캐스트 앞두고 그리고 뭐 결과 발표회 앞두고 신문회의 때 무슨 얘기 오갔었는지 저도 속기록을 좀 다시 봤어요. 근데 일단 신수정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공익위원들의 라인업이 또 괜찮았었다라는 거는 또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진호위에서 아까 슬기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근로자 확인서를 양쪽이 다 냈는데 양쪽의 내용이 전혀 상반된다라고 하면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 쪽 손을 들어주던지 아니면 둘 다 무시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한쪽만 손을 들어줬다. 이거는 진짜 좀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회사에서는 이제 장슬기 주임이 굉장히 뭐 근무 태도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서 우리가 재계약을 안 하고 내보낸 거다라고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있느냐라고 막 물어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근무지 이탈, 자리를 자꾸 비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확인서에 있대요. 근데 그 확인서에 있는 내용을 누가 썼습니까? 관리소장이 썼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공익위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둘 사이는 원래 갈등 관계네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속으로 잘한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공익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관리소장이 근로자한테 뭐 유리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런 우리에게 좀 패배를 안겨준 진호위에서 좀
주택의 근거로 들었던 그 근로자 확인서가 실질적으로는 좀 편향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지레 밟아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신문회의를 시작할 때 공익위원이 물어봐요. 왜냐면 이게 진흙탕 싸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진흙탕 싸움은 진실공방이었거든요. 왜냐면 재계약이 거절되어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게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서란 말이죠. 근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이겁니다라고 회사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출한 게 총 26가지가 돼요. 이 사람이 이상했던 이유는 26가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이 26가지를 그렇게 낸 거는 알겠다. 근데 그 부사장이 생각하기에 인사평가가 낮게 나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이 26가지 중에 탑 3를 뽑자면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신문회의 포문을 엽니다. 근데 거기서 두 번째로 말한 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였어요. 그러면 근데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했냐면 두 번째는 갑자기 부사장이 빙의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로를 하면서 저희하고 계약 관계가 되자마자 한 10일, 12일 정도 있다가 서울시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청년유니온이라는 그 노동조합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서울시에다가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 우리하고가 아닌 우리 전 회사하고에 근무를 할 때 뭐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소장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업무 지시나 불이행이 이루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우리한테 불만이 있으면 우리한테 말하지. 왜 서울시한테 찾아가서 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으니까 왜 신고에 상대방이었던 관리소장 말을 안 들었던 거가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말을 시작할 때는 신고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점수를 낮게 준 게 신고 때문이다라는 말을 자인한 꼴이 되어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공익위원이 그 중반쯤에 또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그 사용자는 계속 주장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거는 우리 회사랑 근로계약 맺었었던 때가 아니라 전 회사랑 근로계약 맺었었던 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사장이 슬기님한테 계속 연락해서 취하해라. 내가 뒤 봐주겠다. 당신의 앞날을 책임지겠다라고 막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전 회사라면서 왜 너네 회사에서 일어난 그거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까지 연락을 했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중재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별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다시 한번 쾌재를 불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회사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위원이 짚어준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썼던 이유서에서도 이 회사가 고용 유지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러면서 그 공공부문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서 이행을 하겠다라고 확약서까지 썼는데 안 지켰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호이는 그렇게 잘 살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뭐 이건 됐고 공공부문 지침에 따라서 너네가 회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럼 회사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줘요. 끝까지 아니 됐고 이러면서 아니 그게 취지에 맞냐고요. 이런 식으로 회사를 정말 코너에 몰아요. 그 신문회의 때 와 저거를 저렇게까지 들이민다고? 라고 제가 들으면서도 회사를 진짜 심각하게 혼내킨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회사가
그 고용 승계를 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용역 계약을 따내서 들어간 건데 3개월 계약을 전원한테 한 다음에 3개월 만에 몇 명은 내보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9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재계약을 하고 이러는 게 누가 봐도 이거는 일단은 그 입찰 따내려고 한 이행 확약서에 불과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걸러낸 다음에 이 지침을 뭐 사실상 어기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해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공익위원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공익위원은 아니 오해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 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와 이게 판사님들이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회사를 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지침을 이렇게 좀 세게 박았던 거랑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상 자인할 수 있도록 좀 말을 끌고 갔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 보고서에도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 인사평가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설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이 근로자를 정말 판단할 수 있는 지표였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기사라는 게 뭔지 그 일을 안 해보거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설기사가 뭐 하겠어요? 시설 관리하고 시설을 살펴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그냥 딱 들어도. 근데 뭐 평가 지표에 보면은 막 고객 지향성, 협조성, 뭐 수능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설기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냐?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공익위원이 또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장님께서 공익위원 중에 한 명이 의장인데요. 의장님께서 콕 짚어주셔가지고 그게 심지어 판정문에까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인사평가를 똑바로 했다고 하는데 인사평가 항목을 봤을 때 이 근로자의 업무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인사평가가 객관적이나 뭐 공정성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까지 아주 선진적으로 내주셔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었고 통쾌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종에서 슬기님이랑 같이 2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 뭐 무슨 얘기 했겠어요. 사건 관련된 이야기에 막 하고 맞겠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막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 중노위에서 진노위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 흔치 않다라는 거 알고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거 알긴 아는데 아니 이 정도로 회사를 후드려 팼으면은 우리를 내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거 기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기님한테. 아니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정말 합리적이고 적법한 인사 관리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후드려 패는 그런 신문회의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와서 신났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신문회의가 너무 정의 구현이 되어서 아주 기쁜 마음이 들었고 이게 원래 그래요. 그 판정문에 그러니까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판정문도 어느 쪽 손을 들어주면 그쪽이 주장했었던 내용들을 받아서 써줘요. 그래서 이제 진호위 판정문에 나왔던 내용도 회사가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중노위 판정문의 아름다운 내용도 저희가 이미 주장했었던 내용이 99%예요. 근데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사실은 100%예요. 근데 99%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평가 항목이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반영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더 짚어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결과가 아름다웠지만 과정 또한 함께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주 통쾌했었던 그런 신문회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의구현 포인트가 진짜로 그 드라마틱하게 만든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부문 지침에 대해서 짚어준 게 저희는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는 서울시랑 얘기할 때 그 서울시 대상 상대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혀 들어먹지 않았고 주변에도 조금 뭐 물어봤을 때 지침이 왜 지침이겠냐고 법이 아니라고 그 의도 취지랑 너무 다른 행태 아니냐라고 해도 강제력이 없어서 소용이 없을 거다라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걸 이제 중노위에서 받아줬다는 점이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 우연님이 그 얘기 하긴 하셨었어요. 그 평가 지침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서 이 정도 평가 지침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처음에 그런 말씀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중요해서 짚어주시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냐면, 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조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지금도 용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면담 및 인사평가 진행이라고 분명히 자기들이 공문에다가도 그렇게 써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통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간에 1타 3피를 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하고 인사평가도 하고 면담도 했다라는 거예요. 회사 주장에 의하면. 근데 그동안 회사가 근로자들한테 세세한 인사평가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기록을 남긴 적도 없는데 거의 막 이렇게 살벌한 26개의 평가 점수가 저조한 이유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때 면담을 했던 당시에 장슬기라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성토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위 행위에 준하는 그런 뭐 근무지 이탈을 하며 뭐 용모를 뭐 불량하게 하고 다니며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자기들이 알게 됐다라는 소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답답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답답함에 또 저는 답답했지만 또 슬기님 입장에서 되게 상처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또 마음이 쓰이기도 했는데 하여튼간 저는 사건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말씀을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짚어줬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공익위원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조사를 할 때 전 직원을 상대로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행위가 나온 거다. 맞냐? 맞대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물론 뭐 일명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한 명의 또라이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뭐 제보가 쏟아지면 한 명한테만 쏟아지겠어요? 진짜 한 명만 이상한 회사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위원들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근로자 말고 이 신청인 말고도 다른 일반 근로자한테도 문제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에 뭐 문제 있냐라고 다 물어봤으면은 어떻게 다 같이 약속한 것처럼 한 사람만 까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입장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부사장이 한 명만 나왔습니다. 그 한 명은 바로 장슬기. 한 명만 나왔습니다. 그 공익위원이 한 명밖에? 라고 물어봐요. 부사장이 네. 공익위원이 계속 한 명만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오가는 걸 보면서 이게 판정문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는 이제 용기를 내는 노동자의 마음인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슬기님 마음에 한 줄기 위로가 좀 되지 않았을까. 엉망진창으로 한 것을 공익위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소위 조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요것도 좀 통쾌했던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한 명밖에? 진짜 한 명만? 조사를 했는데 한 명밖에 안 나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슬기님이 들으시기에는
저도 이제 곁에서 같이 이렇게 분쟁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진짜 너무 슬기님이 이걸 버틸 수 있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노동자한테 너무한,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위로를 좀 많이 받으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음, 위로라는 거는, 사실 이 노동자한테 그 신문회의 과정이 힘든 거는, 첫 답변서 올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사실 그 서류가 이제 뭐 수십 페이지가 오는데, 그게 다 제 욕이에요. 다 제 욕이고, 모함이고, 그리고 심지어 뭐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거기 동참해서, 그 막 확인서를 써주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제 와서 고백을 하자면 답변서 왔을 때 바로 안 읽은 적도 있어요. 며칠 있다 읽은 적도 있거든요. 노무사님 바쁘신데 사실 제가 바로 읽어서 뭐 반박한 거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데 한 하루 이틀 늦어지고 한 게 그랬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다행인 거는 제가 그 멘탈 관리가 이제 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 제가 아까 전에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인지행동 치료 받으면서 그때 배웠던 게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게 이번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 하긴 했죠. 이게 저하고 같이 이제 계약 만료 당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노동위원회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라고 한다. 해보시겠냐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결국 이제 네 분 다 안 하기로 하셨지만, 만약에 그 중에 한다고 이제 하셨던 분들이 있었더라도 이거를 감당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거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서 뭐 근거자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뭐 이렇게 컴퓨터도 다루고 PC 프로그램도 다루고 했는데, 이제 그거부터 이제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잘 안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사측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제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게 뭐 나중에 뭐 다 이제 뭐 시원하게 날아간 거는 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이 이제 나왔을 때죠. 사실 저는 이제 신문회의에서는 이제 물론 좋긴 했는데, 그 회사가 계속 욕을 먹으니까 좋긴 했는데, 근데 진호위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졌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약간 TMI인데, 제가 저는 원래 미신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신을 안 믿어서 뭐 징크스나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데, 이거를 제가 운영팀 그 회식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미신을 안 믿는다고. 근데 제가 중노위 갈 때는 진노위 갈 때하고 전부 반대로 갔어요. 5톤부터 시작해서 제가 막 그 머리 넘기는 것도 지하철에서 안 넘기고 기차에서 넘기고, 막 그 5톤도 좀 밝게 입고 가고 다 반대로 했거든요. 다 반대로 하고 갔고, 그리고 제가 뭐 의도하지 않은 것도 좀 반대로 됐었고, 그 원래 진호이 때는 뭐 이렇게 농사님과 함께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중노이 때는 그러니까 건물에 같이 들어가고 했었는데, 중노이 때는 이제 저 혼자 가서 좀 대기하고 있었다가, 그리고 그 신문회의 전에도 진호이 때는 저하고 농사님하고 뭐 이렇게 예상 질문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백원 농사님도 잘 모르겠다. 무슨 솔직히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거도 뭐 안 했었고, 하여튼 뭐 진호이하고 좀 그 여러 가지 이게 반대로 얽힌 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중노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는 좀 미신의 의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신문의 과정은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공익위원들이나 이런 거는 노무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저도 이제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그 3개월 계약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전 회사에서는 1년 계약을 계속 했거든요. 그 전에 뭐 저보다 뭐 먼저 다니셨던 분들도 다 1년씩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3개월 계약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익위원 님이 계속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공영승계냐, 이거는 취지하고 하나도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뭐 부사장도 횡설수설 했는데, 이제 사측 노무사도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그게 뭐 2019년에 만든 건데, 뭐 아파트나 이런 데 우리가 계약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 기존 직원들을 뭐 내보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3개월 수습기간처럼 두도록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걸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러면 저거는 그 내보내고 싶은 사람 내보내려고 만든 규정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요거는 뭐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는 기억에 남네요. 네. 신문의 과정에서. 아, 근데 뭐 그건 제가 듣기에도 뭐 짜라기 씌우려고 3개월 계약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로 들리긴 해가지고, 뭐 또 노동조합 간부가 생각하는 거랑 뭐 다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저희가 받았어요, 서울인권위에서. 근데 이제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벌할 대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은 맞다라는 인정을 받았었던 게 또 도움이 한편으로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이게 저희가 진호위 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넣었는지 제가 메일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2월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연락을 드리긴 할 텐데, 이 부분까지 해서 노동청이랑 해서 앞으로도 분쟁 대응은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좀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한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분쟁 대응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희가. 정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두 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슬기님? 제가 먼저 할까요? 저 아까 근데 그 신문회의 과정 중에서 얘기할 거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추가로 조금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제가 또 반대로 했던 게, 신문회의에서 제가 그 진호위하고 좀 달랐던 거, 진호위 때는 제가 눈치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책 잡히는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중노위 가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최대한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막 계속 이제 사측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막 그런 얘기도 막 했거든요. 뭐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계약 만료 통보를 다른 분들은 다 수긍을 하고 저만 수긍을 안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항의를 하시고, 계약 만료 사인해달라고 막 던져버리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거를 입에 침도 안 말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받아들이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실과 다르다고, 다른 분들도 항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하여튼 중노위 때 저는 이제 속 시원하게 할 말은 다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달랐고, 그래서 한마디로 2판 4판이었어요. 중노위 가서는. 그랬었고, 이제 오늘 소감은, 이게 사실 사건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여기서 얘기한 부분 외에도 사실 좀 이것저것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정리하는 자리라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 보고 발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거 제가 왜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 편인 분들조차도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 그냥 지금 뭐 너가 일하는 업계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딴 데 가면 되는데,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왜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하냐,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하냐, 이렇게 뭐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가 사실 제가 힘이 제일 많이 빠지는 순간이었는데, 이제 청년유니온 안에서는 누구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왜 싸우냐는 얘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 도와주려고 하시고 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셨지. 그래서 저는 청년 유니온이 이런 점에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제가 그 토론회 때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점이 유니온의 가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과정 뭐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똑같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정리하는 자리도 좋았습니다. 제 감상은 여기까지. 네,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의원님. 네, 저는 제가 그 노무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뭐 절박한 수험생, 고시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온갖 잡생각과 소원과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불러 모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막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청년유니온 자문노무사가 되고 싶다, 막 약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유니온 집행부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이서 자문노무사님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잘 아니까, 내가 꼭 노무사가 돼서 자문노무사로 활동을 해야지라는 좀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건이 사실은 저의 그런 소망을 이뤘던 첫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사실 그 김기호 노무사님도 와서 막 이런 사건을 맡아서 대단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도움받았었던 수많은 자문노무사님들을 되게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물론 제 사건은 제가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도움받았었고, 수많은 자문노무사님들이 도움 주셨기에 청년유니온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아는데, 내가 공부하면서 자문노무사로 활동하고 싶다라는 꿈도 품었다면, 좀 이 기회에 내 부채감을 이제 책임으로써 이행하자, 뭐 약간 이런 좀 저만의 좀 각오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각오를 했었던 이유는 사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오를 좀 세게 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결과가 좋게 나와서 또 더 기분 좋게 이 사건을 다 같이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저한테도 너무 영광이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또 뭐 아주 다음 일까지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청년유니온 내에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분쟁 대응을 조합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여러모로 오랜 조합원으로서, 그리고 전 집행부로서, 그리고 현 자문노무사로서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라는 게 참 새삼스럽게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분쟁 대응 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오늘 제재가 안타깝게도 자리를 함께 못했어요. 그래서 제재한테도 한마디를 따서 넣어야 될까 봐요.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그 서울청년유니온이 본부랑 분리되면서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더 가깝게 현장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좀 분쟁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건 어쩌면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토대라는 것이 오늘 팟캐스트에서 한 번도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중노위에 승소하면서 노무사님께서 분쟁 대응 기금을 기부해 주셨어요. 청년 유니온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부에서 지부가 분쟁 대응을 할 때 어떻게 좀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슈 파이팅을 본부 차원에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기준 마련을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앞으로의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씨앗을 노무사님께서 전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저희의 경험 사례를 결과 보고서 나오긴 했지만 내부용 결과 보고서를 한 번 더 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들이, 전국에 있는 집행부들이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꼭 그렇게 분쟁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갑자기 또 할 일이 생각이 났네요. 네, 더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 경험과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된다는 점 또한 이 사건의 큰 의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유니온에서 더 많은 현장을 바꿔나가기 위해 조합원님들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기도 하고 또 상담 창구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상담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저여도 좋고 아니면 유니온 센터에 상담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